안녕하세요. 김우진 바리스타입니다. 지난번 카페 사장님들께서 원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커피의 가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체리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냐면 가장 겉에 아우터 스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육, 점액질인 펄프가 있고요. 그 안에 파치먼트라는 또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실버 스킨과 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체리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공 방식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내추럴 방식, 건식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워시드 방식, 습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내추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추럴 방식은 커피 체리를 수확 후 바로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햇볕에 다 말린 상태에서 그 발효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발효 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 피와 과육을 벗긴 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게 이제 내추럴 방식이고요. 내추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맛이 어떠냐면 과육 점액을 남겨둔 상태에서 말리고 발효를 진행하다 보니 그 과육에 있는 단맛이 커피 빈에 좀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하고 바디감이 있는 게 내추럴 가공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워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커피 체리를 수확 후에 물을 담아놓은 수조에 커피 체리를 풉니다. 그리고 거기서 씻겨내면서 자연스럽게 몇 시간 두면서 발효 과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피와 이제 안에 있는 펄프가 말랑말랑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피와 과육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맛이 좀 깔끔해요. 맛이 좀 깔끔하고 약간의 산미적인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내추럴에 비해서는. 대신에 또 하나 더 장점이 있다면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추럴에 비해 맛의 항상성이 존재해요.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햇볕이 많이 드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햇볕이 덜 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효의 정도가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농장주들이나 농부들이 관리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을 조금 덜 받죠. 하지만 수조에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든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추럴이랑 워시드가 방식이 좀 다른데 브라질에서는 내추럴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잘 알고 계시는 펄프드 내추럴 방식입니다. 펄프드 내추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내추럴은 체리를 수확하자마자 바로 햇볕에 말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펄프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겉에 아우터 스킨을 벗겨냅니다. 아우터 스킨을 벗겨내고 이제 점액질을 일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발효 과정, 그 다음에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다 씻겨내고 한 번 더 말리고 이제 끝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저희가 펄프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로 쓰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펄프드 내추럴이랑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허니 프로세싱은 저희가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랙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을 정말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발효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랙은 점액질을 굉장히 상당수 많이 남겨놓고 발효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점액질의 양이 많아지고 많이 남겨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화이트는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날 거고요. 그리고 블랙은 조금 더 단맛과 와이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특색적으로 나오는 그런 생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추럴, 워시드, 그 다음에 펄프드 내추럴 혹은 이제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이 3가지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산소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장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발효를 한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발효를 하면서 얻는 이점이 뭐냐? 특유의 발효취가 있고요. 커피 특유의 더 깊은 맛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발효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발효를 하는 원두만 생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양 커피라고 하죠.
생두 발효 과정 중에 가양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산소 발효 탱크에 이제 어떠한 특정 과일을 넣는다든지 특정한 어떤 향을 첨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무산소 탱크 안에 커피 체리랑 파인애플을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생두가 결과적으로 발효를 일으키면서 파인애플의 가향이 입혀지고 그 나오면 파인애플 맛과 향이 나는 생두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파인애플이랑 커피랑 따로 먹으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농장주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여태 다양한 뭐 발효, 무산소 발효 커피를 마셨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산소 발효 가공으로 한 커피를 선호하진 않아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그 발효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발효, 이제 무산소 발효 과정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추럴,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 무산소 발효까지 이렇게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다양한 가공 방식이 있어요. 요새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방식들을 개발해 나가고 계신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가공 방식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로스터들이 로스팅을 해주고 원두로 받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맛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나는 워시드가 좀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니면 내추럴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허니 프로세싱에 블랙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각자 원하는 방식, 각자 원하는 맛과 향의 원두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하우스 블렌드의 프로필을 잘 살펴보시라라고 했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원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에티오피아 특유의 과일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에티오피아에서 워시드가 있고 내추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아리차에 워시드가 있고 아리차에 내추럴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내추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약간의 편차가 좀 있죠. 네, 잘 가공된 이제 내추럴을 선호하는 편이고 또 누군가는 나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해. 조금 더 깔끔한 산미를 원해. 그러면 워시드를 또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공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 가공 방식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하우스 블렌드 원두 안에 있는 프로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커피 가공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커피 가공 방식은 참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의한 가공 방식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